근데 저에게 있어서 사실 중요한 집을 선정하는 요소는요, 동네의 역사와 이 동네가 생겨나게 된 생성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요?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사는 곳의 토양이 어떤지 좀 아셔야지 돼요. 나무도 어디에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치 건축가 분들이 건축물과 건축물이 지어지는 장소의 관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따지시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선택하실 때는요, 항상 자신과 집의 관계, 그리고 집과 동네의 관계, 나와의 동네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요, 자신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요, 어떠한 집의 가치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북촌으로 이사를 와서 얻게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곳에 와서야 전통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요.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유해야 되겠다라는 제 인생에 굉장히 큰 화두를 얻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 했던 프로젝트들은 다 감추고 싶을 정도로 제 자신에게 부끄러워진 점들이 있고요. 북촌은 6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북촌은 한양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동네인데요. 이 북촌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요, 정말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새도가들, 그리고 지체 높은 양반들이 모여 살았다는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 이 북촌에 이런 분들이 모여 살았을까요? 군이 가까워서. 네, 맞습니다. 네, 마치 방송국에 가깝게 사시는 것처럼요. 이 세도가들도 궁에 가깝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궁과 궁 사이에 위치해 있는 동네인데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해 있죠. 궁은요, 예로부터 최고의 풍수를 가지고 있는 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궁과 궁 사이에 있는 곳이면요, 왕이 아닌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풍수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예전에는요, 사실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한성부에 신청을 하고 거주용으로만 약간 임대 형식으로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좋은 풍수에 왕과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요, 아무에게나 그 땅에 살 수 있는 허락을 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지체 높은 분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요, 빈촌과 부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북촌이요, 대표적인 부촌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남주북병.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남쪽은 술을 잘 만들고 북쪽은 떡과 과자를 잘 만든다라는 뜻인데요. 북촌은 쌀로 밥을 지어서 먹는 것을 뛰어넘어서 떡도 만들고 약과도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던 반면 남촌에는 술을 만들어서 그걸로 생계를 연명하고 술찌꺼기를 먹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북촌과 반대되는 남촌의 이야기는 박지원의 허생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박지원은 조선시대 이제 실학자인데요. 허생전의 허생이 남촌에 사는 선비예요. 글만 쓰고 글만 읽고 부인이 삭바느질하고 돈을 벌어와서 정말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한 남촌에 살았던 가난한 선비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그런 남편이라면은 정말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1순위의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